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캔콜라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캔콜라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 굉장히 오랜만에 이런 주제가 나온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캔콜라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네. 지금 많이 긴장하셨나요? 조금 긴장했죠. 그 네. 긴장, 추억으로 간직하시게 될 겁니다. 별로 안 네. 떨리네? 이 생각이 들 거예요. 네. 네. 자, 일단은 캔콜라님께서 오늘 찾아와 주셨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흔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일반 사람들이 겪기에는 조금 다소 생소하죠. 생소한 맞죠. 일들이죠. 예. 하지만 뭐 시들모에서 안 나온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일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겪기는 쉽지 않죠. 요즘 또 시대에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캔콜라님에게는. 네네. 오늘 이야기 천천히 한번 쭉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르십니다. 캔콜라예요. 이게 이야기를 하려면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해야 되는데, 저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귀신의 장난도 많이 당하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기도 하고, 듣지 어허. 못하는 것들을 듣기도 하고, 그런 걸 겪었어요. 아이고, 고생 많으셨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되게 어릴 때부터 이제 여기저기 신당을 자주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신당을 많이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의 저희 수양 엄마죠. 친엄마는 아니고 수양 엄마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나중에 신을 받게 되면은 신 엄마로 그냥 모시는 거예요. 그 전에 엄마를 이제 수양 엄마라고 하는 건가요? 네, 수양 엄마인데 이제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됐는데, 저를 친자식처럼 되게 잘해주셨어요. 친자식 이상으로 되게 잘해주셨고 저를 많이 챙겨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역시도 맨날 시간 날 때마다 신엄마 집에 놀러 가가지고 소파에 앉아서 TV도 보고 놀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저도 이제 시간이 나서 엄마 집에 놀러 가서, 엄마 집에 강아지를 키우거든요. 강아지랑 놀고 있는데 엄마가 막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성질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왜 그러지 했었는데, 엄마가 얼음물을 벌컥벌컥 마시면서 혼잣말로 그러시더라고요. 오늘따라 이상하네. 오늘 점사 손님도 다 봤는데 왜 이렇게 짜증이 나노? 이러면서 짜증만 막 나는 거예요. 그렇게 있다가 이제 엄마랑 같이 저녁 먹는다고 앉아서 밥을 먹으려는데, 엄마 집 현관문에 어떤 아주머니가 선생님 제발 살려달라면서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 엄마라는 분이 수양 엄마 말씀하시는 거죠? 네, 무당이죠. 그럼 수양 엄마라고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친엄마인 줄 아시고 예.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막 현관문에 중년의 어떤 아주머니가 선생님 제발 좀 살려달라고 저희 수양 어머니 그 대문을 막 이렇게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영 어머니는 표정이 뭔가 올게 왔다라는 표정으로 저한테 하는 말이, 냉커피 2잔 타서 안에 갖다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얘하고 이제 수영 엄마는 현관문을 열어주고 그분을 봤는데, 그분이 얼마나 우셨는지 막 눈에 눈물이 고여있고 막 눈이 엄청 부어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일단 신당 안에 들어가서 얘기하자고 해가지고 신당 안에 들어가서 얘기를 나누시는데, 한 2시간 있었나? 한 2시간 동안 상담을 하다가 그 여자분이 나오셨는데, 들어올 때보다 더 우시면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경우는 잘 없었거든요. 근데 저도 수양 어머니 점사 손님을 보면은 항상 이런 적이 잘 없었는데, 좀 이게 울면서 나가시는 분이 없었는데 이렇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밥 먹다 하도 궁금해서 저 수영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근데 아까 그 사람 뭐예요? 어떤 손님이에요? 라고 물어봤는데, 수영 어머니가 잠깐 고민하시다가 하시는 말씀이, 콜라야 너 혹시 선악나무가 뭔지 아나? 이러더라고요. 오.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대로 말했죠. 예, 알죠. 신이 깃든 나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 맞다. 하면서. 아까 우리 집에 온 손님이 네. 집안의 어른이 그 선악나무를 베어버렸다는 거예요. 어이구. 그 제초제를 뿌리고 너무 흉물스러워가지고 예. 베어버렸대요. 그래가지고 모든 온 가족 할아버지를 말렸대요. 하지 말라고. 근데 그 할아버지가 고집이 웬간한 게 센 게 아닌가 봐요. 그 고집을 못 꺾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선악나무를 베었는데 그 선악나무를 벤 뒤로부터 네. 그 집에 이제 손녀딸이 있었는데 손녀딸이 갑자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 거예요. 예. 막 진짜 열도 엄청 오르고 애가 말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막 알아눕더래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제 부랴부랴 애를 안고 병원에 가면은 애가 언제 아팠냐는데 또 괜찮아졌다가 집에 오면은 또다시 이렇게 막 아프고 어떨 때는 애가 막 누가 내 목을 조른다면서 막 울기도 하고 그랬대요. 그렇게 해서 막 이상하다 하고 있었는데 그 집에 아까 중년에 그 아주머니가 오셨다고 했었잖아요. 그 아주머니 남편분이 퇴근길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얼굴에 유리파편이 꽂히기도 했고 오, 예. 그런 사고가 자꾸 비일비재하게 자꾸 일어났대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뭔가 좀 이상하다. 이건 아무래도 그 나무 때문인 것 같다 싶어가지고 저희 엄마를 찾아오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엄마가 하는 말이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엄마 근데 그런 거면 엄마가 풀어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신의 외로움을 좀 풀어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이 엄마 일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엄마가 하는 말이 보통 그런 경우는 무속인이 개입해서 이제 노염도 풀어주고 그렇게 하는데 이번엔 좀 만만치가 않을 것 같대요. 예? 그의 신의 분노가 너무 극에 달아있대요, 지금. 너무 극에 달아있어가지고, 잘못하다가는 이걸 진행하는 무당도 죽을 수도 있을 정도로 정말 위험하대요. 오. 그래가지고 엄마가 한 며칠 고민을 하셨어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그 아주머니가 계속 매달리고, 또 저희 어머니가 애기들한테 또 약하거든요. 그래서 또 애가 아프다고 하니까 또 저희 엄마가 그냥 못 넘기겠었는지 그 아주머니한테 전화해서 굿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1, 2주가 지난 뒤에 굿이 잡혔는데 보통 이렇게 무속인들이 굿을 하면은 굿 당일날 상 차리고 굿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굿이 예를 들어서 내일이면은 오늘부터 상차림이 준비가 되어야 돼요. 하루 전날부터 이제 상차림도 준비해야 되고 뭐 올리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엄마 일 중분으로 일 도와준다고 갔는데 네. 와 근데 제가 봤던 모든 굿당 중에 제일 성대하게 상을 차리신 거예요. 오, 크게 있구나. 제일 크게 차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큰 거 아니냐 그랬더니 엄마가 이걸로도 모자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당일날 굿이 시작되려고 했는데 문제가 좀 생긴 거예요. 그 집에 할아버지가 굿판에 와가지고 이런 거 다 미신이라고 하지 말라고 돈 아깝다고 다시 돈 물려라고 막 이런 식으로 엄마 멱살 잡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저희 엄마도 그런 거는 잘 못 참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그랬대. 그 할아버지한테 이거 나 지금 본인 원하는 대로 굿판 엎을 수도 있다. 나야 그러면은 그만이다. 나야 그럼 좋다 사실. 뭐 나도 리스크 감수 안 해도 되고 나야 그럼 좋다. 그럼 나 굿판 없겠다. 그 대신에 나는 당신 집안의 자제들이 싹 다 죽어도 난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 그 얘기가 나오니까 그 집안의 며느리, 남편 전부 다 와가지고 저희 엄마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제발 살려달라고. 할아버지 막 뜯어 말리고 하지 말라고. 제발 좀 이거 굿해야 된다고 뜯어 말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굿이 시작됐거든요. 할아버지가 마지못해서 그냥 그러면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지못해 굿이 시작됐는데 저희 어머니가 계속 석연찮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시어머니한테 왜 그러시냐 했더니 하는 말이
이게 온 마음과 정성이 다 들어가도 될까 말까인데 정작 당사자가 저런 태도로 하고 있으니 이게 될까 모르겠다면서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급한 열렸고 저희 엄마는 정말 아침 일찍 시작했거든요. 아침 일찍 시작해서 저녁 늦게까지 진짜 엄청 거의 쉬지도 못하고 굿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은 그런 경우가 잘 없어요. 아침에 시작하면 보통 오후 늦게나 초저녁에 다 끝나거든요. 근데 이게 신의 분노가 너무 크게 달해가지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늦게까지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겨우겨우 신의 노여움을 풀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더 목 좋은 자리에 우리가 다시 그 성왕신이라 그러거든요. 네. 성왕신 형님을 다시 우리가 더 목 좋은 자리에 모시겠다 그렇게 얘기가 돼서 겨우겨우 신의 노여움 풀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무슨 소리냐면서 또 이렇게 막 딴지를 거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구슬을 했으면 됐지 또 무슨 뭘 한다고 그러냐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수영 엄마가 그 할아버지한테 아니 신과의 약속은 지켜야 된다. 당신 집안의 자제를 살리려는 건데 이게 그렇게 아깝냐. 예. 신과의 약속은 무슨 일 있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또다시 설득을 해가지고 겨우 했거든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그 일을 하면서 되게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못마땅해 하는 표정이 보이는 거예요. 약간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처럼 그런 기색이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행히 이제 그 집에 아팠던 손녀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고 네. 그 집의 남편분도 다시 회복을 했고 이제 모든 게 약간 다 제자리로 돌아온 듯 했어요. 근데 며칠 뒤에 그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근데 저희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그 할배는 아무래도 저승길 곱게는 못 갈 거라고 헐.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미 돌아가신 망자한테 이런 악담을 하면 안 되지만 아무래도 그럴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신벌이죠. 신벌. 네, 신의 벌이죠. 근데 사실 아까 너무 긴장해서 빼먹은 얘기가 있는데 굿하는 중간에 진짜 살벌했어요. 예. 저희 엄마가 막 굿하다가 이제 그 신을 접신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눈빛도 달라지고 목소리랑 말투가 확 달라지면서 막 서럽게 우시는 거예요. 서럽게 우시면서 내가 어떤 신인데 이깟놈이 감히 나를 헤아려 듣냐고. 반드시 내가 너네 집안의 새끼들을 내가 다 죽일 거라고. 심할린다고. 내가 네 놈 보는 앞에서 네 새끼가 죽는 걸 네 눈으로 다 보게 만들 거라고. 니네 집에 대가 여기에서 끊기는 걸 내가 보여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집에 대를 다 끊어버릴 생각이었대요. 그 신은. 너무 화가 나셔서. 근데 사실 저희 엄마 말로는 이거는 정말 약과래요. 예. 보통 성왕신을 건드리면은 그 마을 전체가 다 위험하대요. 아. 왜냐면 그 마을을 지키는 나무거든요. 오며 가는 귀신 잡기들도 쉬었다 가는 나무고 저희 무속인들도 그 선악나무를 보면은 고개 숙여 인사를 하거든요. 그런 신인데 그 할아버지가 뵈려고 했으니 그 마을 전체가 다 위험할 뻔했는데 이 한 가족의 대를 끊는 걸로 끝날 뻔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 큰일 날 뻔했다. 근데 다행히 이제 다 잘 풀려가지고 그 가족도 다시 일상으로 회복했는데 그 할아버지만 며칠 뒤에 돌아가신 거예요. 네.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대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엄마도 저한테 하는 말이 너도 지나갈 때면은 길거리 다닐 때 선악나무를 보면은 인사해라고 대우해드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해했죠. 선왕당 사건이 있었네요, 이게. 그렇죠. 그러면 이 선왕나무 사건 말고도 좀 네. 무서웠다거나 그런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나요? 이게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면 좋을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네. 아무래도 이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이게 보통 사람들한테는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예. 제가 고등학교 때 일이었어요. 그때는 지금의 수양 엄마를 몰랐을 때 이야기거든요. 아, 수영 어머니를 몰랐을 때. 예, 고등학교 때였으니까. 고등학교 때 일인데, 저랑 정말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요즘 애들 말로는 베프인데, 정말 친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마치고, 그 친구 집에 놀러 가기로 하고 이제 같이 가는 길이었는데, 그 친구 집이 약간 산 중턱에서 산 아래 사이에 있었거든요. 그 위치에 있었는데 그 친구 집에 갔는데 저는 그 친구 집에 처음 간 거였어요. 사실 처음 간 거였는데 제가 그 친구랑 같이 그 친구 집 현관문을 들어가자마자 제가 정신을 잃은 거예요. 네. 그때부터 저는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다가 제가 일어나니까 친구 방에서 일어난 거예요. 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진짜 니 대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뭔 일 있었는데 나 기억이 안 난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친구가 하는 말이 제가 친구 집에 들어서자마자 픽 쓰러지더니 갑자기 일어나서 친구 어머니한테 그랬대요. 형수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아니 밥도 안 차려주고 배고파서 못 살겠다 그랬대요. 그리고 막 친구한테도 엠마 삼촌을 봤으면 인사해야지 하면서 막 그랬대요. 제가 친구도 친구 어머니도 놀라워서 벙쪄서 저를 계속 이렇게 어이가 없어서 쳐다보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배고프다 하면서 냉장고 막 뒤져가지고 이것저것 입에 막 다 쑤셔 넣었대요. 반찬 이런 거 싹 다 입에 다 쑤셔 넣고 막 그러고 막 먹다가 잠들었대요. 네. 근데 일어나니까 이제 친구 방에서 일어난 거고 그래서 나중에 친구네 부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니네 삼촌이 잠깐 왔다 간 거 같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친구 부모님한테 얘기 들은 건데 친구 삼촌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 뜨셨는데 그 이후로 제밥이나 이런 걸 안 차리셨대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렇게 막 빙의가 돼가지고 막 그랬대요. 아무래도 너네 삼촌 왔다가 한 것 같다면서 제 손을 잡아주면서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친구 어머니가 고맙다고 하는데 나한테 왜 고마운지도 모르겠고 내가 왜 친구 침대에서 일어난지도 모르겠고 그랬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모든 게 다 어리둥절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한 번 있었고 이야. 그 친구에 관련된 일화가 하나 더 있는데 어떤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자는데 그 친구 할아버지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 할아버지가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꼬깃꼬깃한 그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저한테 쥐어주면서 우리 들똥이랑 맛있는 거 많이 사 먹으라 하고 저한테 그 10,000원을 쥐어주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잠에서 깼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친구 할아버지가 왠지 얼마 살지 못할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친구한테 차마 얘기는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이때까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입 밖으로 나왔던 일들이 항상 그 일이 꼭 여지없이 이뤄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친구한테 미안하기도 했고 내가 말을 안 하면은 이 일이 벌어지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진짜 이악 물고 참았어요. 그 얘기를 안 하려고 그 친구도 안 만나보고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학교 쉬는 시간에 그 친구랑 같이 밥 먹으면서 저도 모르게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이게 제가 이 얘기를 해야지 하고 한 게 아니라 저도 모르게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네. 야 너네 할아버지 얼마 못 사실 것 같다 그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이고. 순간 제가 말하고도 제가 나 방금 무슨 말 했지? 라는 생각 있잖아요. 내가 지금 무슨 소리 한 거지?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근데 친구가 그때 저한테 막 성질을 냈어요. 네가 지금 무슨 소리 하냐면서 왜 지금 할 소리냐면서 막 실망이라고 저한테 엄청 많이 속상해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일 있고 일주일 뒤에 친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친구 할아버지가 평소에 중풍이 있으셨는데 그 중풍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네. 너무 미안하잖아요, 제가. 네. 그래가지고 그 친구 할아버지 장례식장에 제가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어릴 때부터
모든 무당들이 저는 장례식장에 절대 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네. 가면은 이는 무조건 귀신의 장난감이 될 거라고. 절대 가지 말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하면서도 제가 그 사실을 까먹은 거예요. 네. 잊고 그 장례식장에 찾아온 거예요. 아이고. 네, 찾아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일이 있어 단단히 있는 거예요. 그 친구 할아버지한테 인사를 드리고 이제 제 친구고 하니까 일손 도우려고 막 서빙 같은 걸 했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그 조문객 오면은 그 육개장 서빙하고 네. 편육 서빙하고 그랬었는데 하다가 누가 저를 뒤에서 탁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대자로 넘어졌거든요. 그래서 누가 밀었자고 순간 뒤를 돌아보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 혼자 자빠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바닥이 미끄럽다거나 뭐 다리 걸릴 만한 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저 혼자서 대자로 뻗은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래서 막 정장 바지가 가랭이가 다 터질 만큼 제가 크게 넘어졌거든요. 어이구. 그 일이 있고 나서 제가 상문이 든 거예요. 상문이라는 게 장례식장 갔다 오면은 좀 이런 일들을 상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쵸. 몸도 아프고 그런 경우도 네. 있고. 예. 상문이 들어가지고 무당집에 갔는데 굿해가지고 상문을 띄어내긴 띄어냈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 몸이 너무 안 좋고 그러니까 너무 허약해졌다고 해야 되나? 체력이 너무 약해진 거예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귀신들이 너무 많이 보이고 들리기도 너무 잘 들리고 해가지고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여러 무당들을 찾아갔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만난 게 지금의 수양 엄마예요. 수양 엄마가 너는 머지않아서 내림을 받아야 된다고 어쩔 수 없다고 이미 대신 할머니가 너는 앞장섰다고 이 길을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까지 내가 이쪽에 일을 알려줄 테니까 너는 나한테 일을 배우면 된다 그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부터 수양 엄마 집에 들락날락하면서 일도 배우고 했었던 거.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었네요, 캔콜라님도. 그렇죠. 예, 이게 지금은 이렇게 조금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지만 그 네. 당시에는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아,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사실 진짜 네, 죽고 싶을 만큼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죠. 왜냐면 중간중간 기억이 날아가 버린다거나 남들은 네, 그쵸. 날아갔을 때 이상한 행동을 했다 그러고 이건 네. 내가 정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 싶었을 거고. 진짜 와. 이게 빙이라고 해서 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막 갑자기 내 목소리가 완전히 내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무조건 다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네, 빙의가 된 게 일단 영가가 제 몸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얘가 처음에는 제 몸에 들어와도 티를 안 내요. 저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고 있다가 이제 밤만 되면은 막 산에 가서 제가 막 막걸리를 먹고 있다든지 예. 걔네들이 활동하는 게 나와요. 한 번은 이제 전 여자친구랑 같이 동거도 했었는데 벼랑간에 갑자기 제가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슬리퍼도 제대로 못 신고 밖으로 나간 적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네. 전 여자친구 놀래가지고 뒤따라 나온 적이 있는데 편의점 가가지고 막걸리 하나 집어가지고 저기 산에 올라가가지고 막걸리를 들이킨 적이 있었대요. 네. 저는 기억이 없는데 그랬대요, 제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야 무서워 아니면 왜 저런 행동을 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렇죠. 네, 참 오늘 캔콜라님께서 처음으로 또 참여를 해주셨고 또 선앙당 이야기라든지 또 여러 가지 캔콜라님께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네. 또 다른 이야기 있으시면 저에게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네,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야, 캔콜라님도 그 수양 어머니를 만나고 나서 그나마 조금 안정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굉장히 누가 봐도 빙의도 잘 되고 이상 행동이 많았던 그런 삶을 사셨던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많이 들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내 상황과 굉장히 비슷하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도 댓글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